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대를 했죠. 19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9분이면 중요한 얘기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을지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대통령 정무특보가 오늘 라디오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도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서요. 그 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가능한 건가요? 국민들이 그 투표장에 와서 선거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할 수 있도록 다 해주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 진짜 속내는 청와대나 친박을 향해서 공천에 간섭하지 말라는 신호다. 공천에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속내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주장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께 첫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자, 어제 김무성 대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얘기, 선거 얘기 없었다, 독대에서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박성훈 논설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정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딱 입을 다물고 있어서, 예.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취재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그 김무성 대표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그 총선 승리의 전제 조건은 내부 단결이다. 예.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신임 당직자들을 이제 처음 참석한 회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면은 아마도 어제 두 분이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성공적인 정권 창출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예.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했던 입장을 아마 더 조금 진전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로 어떤 갈등하지 않는 것,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런 차원에서 다툼하지 말자는 겁니다라는 정도의 아마 취지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이거 확인된 거 아니에요. 예, 며칠 전이라기보다는 어제였죠. 네. 예. 네. 조수진 차장. 네. 아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로 당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김무성 대표가 뭐 잘 수습을 해줬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흘러나왔었는데 뭐 독대에서도 그런 얘기도 좀 오고 가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어제 그 당청 회동은요. 그동안 유승민 파동으로 중단됐던 그 당청 간의 삐걱거림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그래서 정말 잘해보자. 그런 그 일치 단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김무성 대표. 우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점에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19분이라는 그 독대 시간, 이게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일단 그 당청 간의 삐걱거림을 막고 내년 총선에서까지 이 당청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친박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관측이 많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아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가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인사 참사,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거듭 그 낙마하는,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치렀던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는 성완종 게이트의 이 한복판에서 치렀던 4월 재보궐선거 때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던 원인을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찾았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신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은 여야가 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의 설명을 보면 이런 법 저런 법을 손을 봐야 되는데 야당이 여당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그 법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물론 야당이 뭐 동의해줘서 자기들은 안 하더라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아직도 전략공천 20%를 고집을 하고 있죠. 사실 야당 입장에서 친노계파 해체 하는데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 받겠습니다. 이 얘기만 딱 하면 친노계파 해체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본인들은 알고 있겠지만 전략공천 20%를 끝까지 고민합니다.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뭔가의 개혁공천 카드를 하나 들이밀어야 되는 것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 카드를 계속 야당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게 되면 그것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지 않는 야당, 그리고 개파 공천을 고집하는 야당, 과연 국민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아마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그 김무성 대표가 소개한 독대 내용이 조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예. 박 대통령은 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밝힌 내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네. 그 중에 국민은 항상 옳다. 새누리당의 기준은 국민이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셨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두 분이 사실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공개 행사 때마다 국민을 5차례, 6차례씩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정치하지 말라. 말하자면 지난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때 내년 총선에서도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심판해줘야 된다. 이러한 어떤 대통령의 국민 중심의 정치론과 지금 바로 김무성 대표가 바로 국민의 손에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접목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소개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된 이야기,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이 전략공천을 고집하는 친노의 개파주의에 빠져서 전략공천을 고집하는 야당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이었는데 설득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독대와 관련된 후일담을 털어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단독 회동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부 다 틀렸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측기사를 써서 국민들께서 사실인 것처럼 아시도록 하는 것은 좀 삼가해주시기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뭘 잘못 썼나 보죠, 기자들이? 막 기자들이 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그 중에 100%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예. 대부분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19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많은 또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원론적인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까 얘기한 무슨 국민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같이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러한 원론적인 신뢰 확인 수준에서 아마 그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예. 자, 오늘 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반성 없는 청와대 회동, 박 대통령은 구름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사설이 실렸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쓰신 거 아니시죠? 아이, 뭐,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썼고요.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청와대 회동에서 언급한 하나 되는 당정청도 여당 지도부에 당부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고 앞장서야 할 일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마치 자신은 구름 위에서 지켜볼 테니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달라는 투로 들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건의나 받는 통치자가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인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부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서실장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가능한 자주 만나야 한다. 참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 것 같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이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는지 어제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을 텐데. 보면은 이 독대를 포함해서 또 당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가 화기애애했다라고 하지만 예. 그 발언 내용들을 하나같이 보면 대통령의 뜻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잘 뒷받침해 드리겠다. 이런 것 일색이었습니다. 네. 물론 당정은 긴밀하게 당정청은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관계라면 이것은 어떤
어떤 견제도 또 어떤 위험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는 일방통행적이고 위험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 당에서 민심이 바로 생각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그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대통령이 구름 위에서 그 당정청 순회들의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한 협의의 당사자로 나서서 어떤 구체적인 현안을 돌파하고 예. 그리고 때로는 야당을 만나는 이러한 직접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수진 차장은 이 칼럼 오늘 사설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 당청 회동 참 화기애애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 네, 원래 당청 간에 이 어느 정도 갈등도 있습니다만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도 하고 또 직원도 해야만 우리 정치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치라든지 이렇게 비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은 어떤 행정 수반이고 또 국가의 수반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치의 한 축인데 마치 남의 일을 비판하는 듯한,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그 아랫사람들을 나무라는 듯한 이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예. 이 당청 소통뿐만 아니라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야당 지도부와도 자주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예. 그리고 정말 좀 고성도 오가고 그리고 티격태격하는 모습,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한 그런 진솔한 대화들이 오갔으면 합니다. 예. 아마 이번 논란, 유승민 파문 이 속에서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 소통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느꼈기 때문에 또 당과 저런 자리를 만들었고, 그걸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